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불효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불효는 바로 부모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라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접받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부모님의 뇌와 근육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독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입소 첫날 90살 어르신이 제게 건넨 부탁은 집에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우리가 안전이라는 핑계로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놓친다면 부모님은 요양원에 들어오신 지 1개월도 안 돼서 급격히 기력을 잃고 누워만 계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요양원에 들어오신 어르신들이 입소 일주일 안에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탱하는 3개의 기둥입니다.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버지, 어떤 회사의 김 부장님, 혹은 동네의 어른으로 불리던 분들이 이곳에 오면 그저 어르신 혹은 302호 환자분으로 불리기 십상입니다. 제 이름 석자가 불리는 횟수보다 기저귀 교체 시간이라는 말이 더 자주 들리는 순간 어르신들은 자신이 더 이상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집에서는 전구를 갈아 끼우는 가장이었고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할머니이기도 했고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밥을 차릴 필요도 청소할 필요도 없죠. 모든 것이 제공되는 환경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무력감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주체에서 오로지 돌봄을 받는 객체로 전락하는 거죠. 셋째는 선택권의 박탈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12시에 밥을 먹고 9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안전과 규칙이라는 명분 아래에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는 철저히 통제됩니다. 오늘은 밥 대신 죽을 먹고 싶다거나 지금은 자고 싶지 않다는 사소한 욕구조차 단체 생활이라는 이유로 묵살되곤 하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인간은 급격하게 시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손발을 묶어두는 것과 다름없는 이런 과잉보호를 하게 되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안전입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요양원 측에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완전히 안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매우 위험한 접근인데요. 우리 뇌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따릅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폐용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넘어질까봐 걷지 못하게 되고 흘릴까봐 밥을 떠먹여주면 어르신의 근육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급속도로 위축됩니다. 더 무서운 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실험에서처럼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생명체는 시도를 멈추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면서 멍하니 계시는 건 단순히 치매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무기력이 이미 뇌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효도라고 생각했던 편안한 모심이 사실은 어르신의 남은 능력마저 앗아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 당장 면회를 가신다면 혹은 전화통화를 하신다면 다음 2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뇌를 깨우고 자존감을 높여드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부모님께 역할을 부여하는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면회를 가면 잘 계셨냐, 밥은 먹었냐,
뭐 이런 확인형 질문만 합니다. 이제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머니 이번에 김치 담그려는데 소금 간을 어떻게 해야 맛이 나나요? 혹은 아버지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인생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록 그 대답이 횡설수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자신이 보호받는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라는 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명령이 아닌 선택지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거 드세요, 저거 입으세요가 아니라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면 율무차 드시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산책을 나가실 때도 정원으로 가실까요? 아니면 로비에 앉아 계실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선택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어르신의 삶을 지탱하는 근육이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온실 속 화초처럼 가두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불더라도 스스로 뿌리 내리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양원이 지향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케어를 잘하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살아온 역사를 존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돌봄의 무게입니다.